대한민국 국적의 1987년생으로 하나이글스의 레전드이자 KBO 최초의 신인상, MVP, 골든글러브 동시 수상 및 최초의 루키 시즌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선수이다. 이후로도 하나이글스가 끝없는 암흑기에 빠졌지만 그는 7년간 승리 기여도 44.74를 쌓았다. 또한 국가대표에도 꾸준히 차출되었으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야구 금메달을 따는 데 이바지하였다. 그의 플레이 스타일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바로 제구의 신. 그는 압도적인 제구력과 경기 운영 능력을 갖춘 선수로 평가받았는데 메이저리그보다 평균 구속이 월등히 낮았던 KBO 리그 시절에도 모든 역량의 리그 최고 수준이었을 정도로 KBO 리그를 폭격한 완전체 투수였다. 류현진의 KBO 공식 최고 구속은 154km이었는데 막상 평균 구속은 140km대 초반대였으며 150km대의 빠른 공은 어처구니 없는 수비 실책이 나왔을 때나 위기 상황에서만 던졌을 정도로 완급 조절을 상당히 많이 하였다. 심지어 KBO 리그 마지막 경기에 10회에 등판했음에도 152km를 던질 정도로 그는 자신의 구속을 자유자재로 조절하였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5가지 구종을 모두 원하는 곳에 제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보더라인에 공을 정확히 제구할 수 있는 능력은 메이저리그에서도 최상의 수준이었으며 KBO에서는 류현진을 따라올 자가 없었다. 류현진의 제구력을 두고 클레이튼 커쇼는 자다 일어나서 던져도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있는 투수다. 모든 곳으로 원하는 공을 던질 수 있는 점이 부럽다. 라고 말했을 정도이며 류현진은 한국 역사상 가장 제구력이 좋은 투수라 말해도 될 정도이다. 그를 상징하는 구종하면 떠오르는 것은 당연 체인지업일 것이다. 류현진의 체인지업은 메이저리그에서도 평균 피안타율이 2할 5리, POPS 5할 오픈 8리일 정도로 결정구로서 매우 위력적이었으며 류현진이 메이저리그 평균에도 못 미치는 포심 구속으로도 좋은 성적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이 체인지업 덕분이다. 류현진의 체인지업의 플라이볼 대비 내야 플라이 비율은 메이저리그 커리어 전체 25.7%로 매우 높다. 2019년도 타자들의 플라이볼 대비 내야 플라이 비율이 9.8%인 걸 생각해보면 류현진의 체인지업은 매우 높은 확률로 내야 플라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류현진이 하나에 입단했을 시절 팀은 암흑기였다. 하나는 당시에 계속되는 하위권 속에 맴돌았으며 팀의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하나에서도 한 줄기의 빛은 있었다. 그는 하나에서 뛰는 7년 동안 98승, 5번의 탈삼진 1위, 3번의 월 1위, 2번의 평균 자책점 1위의 기록을 세웠으며 한 경기 9이닝 최다 탈삼진 기록인 17K, 21세기 유일의 단일 시즌 1점대 평균 자책점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그렇기에 당시 야구 팬들은 류현진을 보고 괴물투수의 탄생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2012 시즌이 끝난 후 하나이글스에서의 7년간의 커리어를 뒤로한 채 그는 국내 최초로 포스팅 시스템을 이용해 LA 다저스와 6년 총액 390억이라는 전례 없는 계약으로 KBO 리그 출신 최초로 메이저리그에 직행한 선례가 되었다. 그리고 그의 메이저리그 시절은 굉장히 다사다난하기도 했다. 시즌을 하던 도중 데드암 의심이 생겨 수술을 하기도 했으며 2번째 토미존 수술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류현진이 한국 최고의 투수라고 불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으니 2018 시즌부터 류현진은 전성기를 맞이했고 1, 2 선발급 투수로 한 단계 레벨업했으며 2019년도에는 디그롬과 사이 영상 경쟁을 했을 정도로 류현진은 아시아계 투수 중 최고로 군림하게 된다. 당시 성적은 평균 자책점 2.32, 163 탈삼진, WHP 1.007. 이 성적은 내셔널리그 평균 자책점 1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었으며 내셔널리그 올스타전에 진출하는 명예를 얻게 된다. 또한 류현진은 이 기세를 이어가 2020년도에도 좋은 성적을 보여주며 아시아 출신 좌완투수 최초로 워렌스판상을 수상하게 된다. 류현진은 동갑내기 프리랜서 방송인 배지영과 2018년 1월에 결혼했다. 자녀는 딸과 아들 둘인데 딸은 미국 출생으로 복수 국적자이며 아들도 캐나다 출신으로 복수 국적자이다. 류현진은 한때 팬서비스로 논란된 적이 있었다. 상황을 무관하게 불친절하고 사인도 안 해주는 걸로 유명했는데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부상으로 쉬는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최근에는 스프링 캠프 기간 동안 찾아온 팬들에게 사인도 열심히 해주고 있으며 2023 시즌을 앞두고 출국하는 길에 인터뷰가 끝나자 류현진은 하나이글스 팬들의 사인 요청에 전부 응했을 정도로 최근에는 개가천선했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 류현진은 데뷔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혹사당했다. 그는 고등학생 때 첫 번째 토미존 수술을 받고 2022년도에 두 번째 토미존 수술을 받았는데 두 번의 토미존 수술은 매우 위험하다. 1999년부터 2016년까지 235명의 빅리그 투수가 토미존 수술을 받았으며 이 중에서 재수술을 받은 선수는 단 31명이었고
첫 수술 후 2년 이상 지나 재수술한 26명 중 메이저리그 복귀에 성공한 사람은 단 17명, 그리고 10경기 이상 투구한 선수는 11명에 불과했다. 그런 면에서 류현진의 사례는 놀라웠다. 류현진은 고등학생 시절인 2004년에 첫 번째 수술을 받았고, 류현진은 첫 수술 후 무려 18년이나 지난 뒤인 2022년도에 수술을 받았음에도 메이저리그에서 자신이 통함을 입증하며 자신이 얼마나 괴물인지를 보여주었다. 류현진에 대한 유명인들의 언사는 이러하다. 선동열: 메이저리그 최고에 가까운 투수를 내가 평가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한다. 이상훈: 최동원, 선동열 선배님을 보며 어떻게 저렇게 던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야구를 했다. 그리고 류현진도 앞으로 나올 수 없는 투수라고 생각한다. 저스틴 터너: 그는 마치 예술가 같다. 타자들을 조종하고 해부하는 것 같다. 그의 별명은 괴물투수, 류뚱 등이 있는데 그를 대표하는 가장 상징적인 별명은 괴물투수이다. 일본에서는 대단한 신인을 두고 괴물이라는 별명을 붙이는 문화가 있었는데 KBO에서 충격적인 데뷔를 한 류현진을 보고 괴물투수라는 별명이 붙었고, 이후로 류현진을 일컫는 말로 굳어지게 되었다. 누가 뭐래도 류현진은 한국 최고의 투수일 것이다. 그 누구도 메이저리그에 가서 류현진처럼 해내지 못했으며 신인이 첫 해에 신인상과 MVP를 동시에 수상하는 대기록은 앞으로도 깨지기 어려울 것이다. 2019년도에 아시아 선수 최초로 평균 자책점 1위미 사이영상 경쟁과 2020년도 아시아 선수 최초로 받은 워렌 스핀상은 정말로 경이로울 정도이다. 또한 KBO 리그에서 메이저리그에 직행한 최초의 선수로서 그는 한국을 대표하는 투수가 되었으며 앞으로 나올 수많은 후배들을 위한 길잡이가 되주었다. 그리고 그런 류현진을 KBO는 기억할 것이다.